저만 믿으라며. 갯돈만 다 가지고 날라버렸을 줄이야. 갯돈을 떼어 먹혔습니다. 3억이 사라졌습니다. 52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아시나요? 저는 알아요. 정확히 압니다. 바닥은 통장 잔액 4,300원이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깊은 나라까지 떨어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거짓말이네요.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27살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짐을 싸던 그날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더 비참했어요. 이번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3억을 들고 사라졌거든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정말 수십 번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 혹시 숫자가 잘못 표시된 건 아닐까? 은행 앱이 오류가 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4,300원. 어제까지만 해도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던 그 자리에 이제 달랑 4,3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니, 손가락만이 아니었어요. 팔이 떨리고 어깨가 떨리고 온몸이 마치 한겨울 찬바람에 노출된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렇게 멍하니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수진이가, 정수진이 그럴 리가 없어.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또다시. 13번째 전화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기계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개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우리 개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요. 공지사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수진이 올린 글들이 가득했는데 모조리 삭제돼 있었습니다. 개주인 수진이가 직접 쓴 안내문도 개원 명단도 입출금 내역도 전부 사라졌어요. 대신 댓글창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정수진 개주님 연락 안 돼요. 누구 연락 되시는 분? 저도요. 어제부터 전화가 꺼져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네요. 입금 확인 안 되는데 개주님 어디 가신 거예요? 댓글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초마다, 1분마다 불안과 공포가 글자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개에 들어온 사람만 28명. 한 달에 1천만 원씩 28개월짜리 개였어요. 저는 이 첫 번째 순번이었습니다. 거의 다 부은 거죠. 2억 1천만 원을요.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어차피 받을 돈 또 어디 넣을 거잖아. 새로운 개 하나 더 들어와. 이자 30% 보장해 줄게. 언니 나만 믿어. 20년 넘게 봐온 사이인데 내가 언니한테 그러겠어? 나만 믿어. 그 말을 믿었어요. 20년 지기 친구를 제가 반찬 가게 망했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던 수진이를 믿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준 수진이를, 명절 때마다 혼자인 저를 챙겨준 수진이를 믿었어요. 그래서 받은 2억 8천만 원에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보태서 3억을 만들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제 인생 52년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계좌에 그 돈을 입금했어요. 오늘 정수진은 사라졌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손도 대지 않은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짜리 커피. 이제 제게 남은 전 재산보다 비싼 커피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 참혹한 웃음. 52살. 이 나이에 무일푼이 되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저를 이계에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영미야, 나 정이야. 혹시 너도? 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도. 얼마나? 3억? 전화기 너머로 정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게 헐떡이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미안해, 영미야. 내가 수진이를 너한테 소개해줘서 내가 믿을 만하다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정이야.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이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정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정이도 2억을 날렸다고 했거든요. 경찰 신고해야 해, 영미야. 우리 같은 사람들 모아서 집단으로 고소해야 해. 응, 그래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장을 보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세상은 멀쩡했는데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지끈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를요.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7살, 결혼 1년 차. 남편이 짐을 싸던 그날 오후였어요. 미안해, 영미야. 나 못 살겠어. 당신이랑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치면 되는지 무릎 꿇고 물었어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해? 그냥 힘들어. 숨이 막혀.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해해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1년을 함께 살고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이 던진 말의 전부였어요. 그날도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면서요. 결혼 준비하느라 쓴 돈, 신혼집 전세금 반환 받지 못한 돈, 남은 건 300만 원 뿐이었어요. 그때도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낮은 곳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젠 단단히 발판을 다져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죠. 그래서 25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의 옷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튀는 기름에 데이고 손톱이 다 닳도록. 야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돈을 모았어요. 1푼, 2푼,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10년을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손이 부어올라도 발이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내 가게니까. 내 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3년 전 재개발로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보상금 1억. 거기에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서 2억이 됐습니다. 그 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았거든요. 1년에 고작 2%. 누군가 걔를 추천했습니다. 안전하고 이자도 좋다고. 정의가 보증했어요. 수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2년 동안 잘 굴러갔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돌아왔어요. 믿음도 쌓였습니다. 그래서 방심했죠.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4,300원. 월세는 이번 달 말이 납부일이었어요. 60만 원. 일주일 남았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75만 원이었죠. 낼 수 없었어요. 집에 있는 쌀은 바닥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반 포기, 계란 4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게를 다시 시작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려면 52살. 경력은 반찬가게 운영 10년과 각종 허드렛일. 누가 저를 뽑을까요? 손이 저려왔어요. 손끝이 차갑고 저릿저릿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진정해, 박영미. 진정하라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카페를 나왔어요. 걸어야 했습니다. 일단 걸어야 정신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낯선 동네에 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점심시간은 한참 지났고요.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냄새가 났어요. 국밥 냄새. 구수하고 따뜻한 진한 사골 국물 냄새.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걸음이 향했습니다. 수내내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오래된 건물.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손님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풀어진 눈빛, 축 처진 어깨, 52살 박영미, 이혼녀, 무직, 무일푼. 이게 저였습니다.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간판을 봤습니다. 국밥 7,000원. 지갑을 열었어요. 체크카드 4,300원이 들어있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저는 문을 밀었어요. 따르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국밥 7,000원, 공기밥 1,000원, 김치 무료. 뭐 드릴까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돈이 제대로 못 내요. 그냥 나갈게요.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제 손등에 손을 얹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죄송해요, 정말. 앉으라니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소고기가 푸짐하게 올라간 국밥. 파와 후추가 솔솔 뿌려진 그 국밥이었어요. 먹어요. 하지만 먹으라니까요. 식기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집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국밥집 한가운데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52살 여자가 국밥을 먹으며 엉엉 울었어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떠난 날에도 울지 않았어요. 어제 3억이 사라진 걸 확인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먹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다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그렇게 저는 낯선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갯돈 사기를 당한 것, 3억이 사라진 것, 내게 남은 게 4,300원 뿐이라는 것, 27살에 이혼하고 25년을 혼자 악착같이 산 것. 할머니는 묵묵히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모르겠어요, 할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리 앉아만 있어도 답은 안 나와요. 네. 일할래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여기서, 우리 가게에서, 예. 마침 손이 모자라거든요. 일해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신 공짜는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방금 먹은 국밥값 일로 갚아요. 그리고 내일도 일하면 내일 밥 먹을 수 있고 모레도 일하면 모레 밥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저기 싱크대 가요. 설거지 쌓여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일단 살았어. 그날 52살 박영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진짜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 시작은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재기는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의 재기는 설거지통에서 시작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람을 맞춰놓지도 않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25년 동안 새벽부터 일하며 살아온 몸이요. 고시원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어제 순애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곳이었어요. 월세 30만 원. 제 형편에는 그나마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축 처진 얼굴.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눈빛에 뭔가가 살아있었거든요. 할 수 있어, 박영미. 해야 해. 식당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 말의 찬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순애 할머니는 이미 주방에 계셨어요. 왔어요? 네, 할머니.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던져주셨습니다. 일단 이거 두르고 저기 무 씻어요. 오늘 국 끓여야 하니까. 그렇게 제 첫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물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괜찮았습니다. 물을 썰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적당한 크기로요. 잘하네요. 제가 반찬 가게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손이 빠르구나. 사고를 우렸습니다. 큰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하얀 국물. 그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와 제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하는 인사말이었거든요.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담았고 제가 나르는 일을 맡았어요. 뜨거운 그릇을 조심스럽게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두 입,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야.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아침 시간이 피크였습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들, 운동하고 오신 어르신들, 택시 기사님들.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아침 피크 타임이 끝났어요. 앉아요. 밥 먹어요. 할머니가 국밥 2그릇을 내오셨습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어제 처음 먹었던 그 맛. 오늘은 눈물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잘하네요, 영미 씨.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님들 응대도 좋고 경력이 있어서 그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받은 것을 돌려주는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 돈은 도는 거라고. 우리한테 왔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라고. 할머니, 나도 한때 어려웠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때 누군가 손 내밀어 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제 내가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신이 일한 만큼 주는 거니까. 공평한 거예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 들어가요.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 어제도 했던 그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 일이었으니까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거품을 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때였어요. 따르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환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습니다. 아, 민준아. 왔구나. 순애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새로운 직원분이에요? 남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했어요. 응. 영미 씨.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민준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거품 묻은 손을 급하게 앞치마에 닦고요.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 겪으셨다면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제 어머니가 좋은 분이시니까 여기서 힘 얻으실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장사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회사 일이나 잘해. 요즘 생각이 많아요, 어머니.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와서 어머니 도와드릴까 하고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 회사 잘 다니잖아. 하지만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요. 이제 제가 돌아와야 할 때 같아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쪽으로 가 있었어요. 효자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1시간쯤 있다가 회사로 돌아갔어요. 가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영미 씨,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가 좋은 분이니까 여기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그렇게 민준 씨는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착한 애죠? 내 자랑이에요. 네, 정말 좋은 분 같으세요. 40대 중반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결혼 생각도 없대요.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녁 장사가 시작됐어요.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밤 10시 문을 닫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영미 씨.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일당 8만 원이에요. 8만 원. 손에 쥔 돈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신이 일한 값이에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영미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추적 중이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잡혔대.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대. 정말? 응. 우리 집단 고소 접수했고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그래, 정이야. 다행이다. 너는 괜찮아? 일은 잘 돼? 응. 좋은 분 만났어.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다행이다, 영미야.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천장, 곰팡이 핀 모서리. 하지만 이곳이 오늘은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가야지. 일하러.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수진. 꼭 잡혔으면 좋겠어.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날 알았어요.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2024년 8월, 한여름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순애네 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아침 7시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영미 씨, 국밥 3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이제 홀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순애 할머니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시고요. 영미야, 오늘 재료 발주 좀 확인해줘. 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 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른팔이었고 식당 운영의 반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월급도 올랐습니다. 280만 원. 빚도 다 갚았습니다. 할머니께 빌린 보증금 500만 원, 1년 만에 갚았어요. 영미야,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아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너는. 통장 잔액도 늘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1200만 원. 3억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 씨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1년 전에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순애네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도울게요. 평생 이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민준 씨가 합류하면서 식당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계 정리, 재고, 관리, 직원 교육.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식당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저와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미 씨, 오늘 퇴근하고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처음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이제는 거의 매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영미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 어려운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잖아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민준 씨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영미 씨 자신의 힘이에요. 그날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미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저 영미 씨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준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2살.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저도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좋아해요.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54살의 남자와 52살의 여자. 황혼의 로맨스라고 할까요? 하지만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순의 할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드디어 짝 찾았네. 영미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즈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한 노신사가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국밥 하나 주세요.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국밥을 내드렸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드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이야, 이 맛 정말 오랜만이네요. 맛있으세요? 네. 5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진짜 사골로 끓인 맛. 노신사는 국밥을 다 드시고 민준 씨를 부르셨어요. 사장님 계세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명함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준 씨가 받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한기 회장님? 저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재벌, 서울 강남 일대의 큰 건물주였죠. 이 국밥 정말 훌륭합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생각 있으세요? 민준 씨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프랜차이즈요? 네. 이 맛이라면 전국 어디서도 통할 겁니다.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순의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투자요? 우리 작은 식당에? 오한기 회장이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시죠? 이 국밥 맛 정말 일품입니다. 저는 평생 부동산만 해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회의를 했어요. 할머니, 민준 씨, 그리고 저. 어떻게 생각해, 민준아? 기회인 것 같아요, 어머니. 오한기 회장님은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영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좀 무서워요. 큰 사업은 2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갯돈 사기, 큰 돈을 잃었던 그 기억.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미 씨, 이번엔 달라요.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계약서도 쓰고 변호사도 끼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해봐요. 일주일 후 오왕기 회장과 정식 미팅을 했습니다. 순회내 국밥 1호점부터 시작해서 3년 안에 전국 신계 매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신계요? 네. 제가 초기 투자금 10억을 대겠습니다. 대신 지분 40%를 요구합니다. 민준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저희가 60% 지분을 갖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레시피와 브랜드는 순회 사장님 것이니까요.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요. 계약 조건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변호사의 확인을 받고 우리는 결단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회내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1호점이 오픈했어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오픈 첫날 300명이 넘는 손님이 왔어요. 줄이 100엔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민준 씨가 소리쳤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다니. 2년 전 통장에 4,300원밖에 없던 제가요. 저녁에 결산을 했습니다. 첫날 매출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네. 이 정도면 한 달 매출 1억도 가능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광경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민준 씨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날 밤 민준 씨가 말했어요. 영미 씨, 우리 결혼해요. 네. 영미 씨와 함께 평생 살고 싶어요. 결혼해 주실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준 씨,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52살, 27살에 이혼하고 25년을 혼자 살았어요. 다시는 결혼 안 하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어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답했어요. 민준 씨 결혼해요.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민준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는 껴안았어요. 식당 한가운데서요. 순애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 행복한 순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큰일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미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 다음 주에 출소한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모범수로 6개월 감형받았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다고요? 영미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영미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아니, 만나기는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어요. 수진과의 재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재회가 제게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라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출소하는 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이에 대해, 재회에 대해. 영미야, 오늘 새로운 직원 온대. 순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새 직원이요? 응, 설거지 담당. 2호점 준비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 아, 네. 그렇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점심 피크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국밥 5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오후 2시쯤 됐을까요? 피크 타임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새로운 직원 좀 데리고 주방 구조 설명해줘. 네, 알겠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어요. 여자였어요. 마른 체구, 짧게 자른 머리.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 2년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영미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기, 나, 몰랐어.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인 줄. 수진의 얼굴은 더 말라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너 왜 여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람 구한다고 해서. 몰랐어, 영미야. 정말 몰랐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순애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둘이 인사했구나. 영미야, 수진 씨 좀 잘 가르쳐줘. 할머니, 수진 씨가 출소자라고 했잖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할머니는 수진이 누군지 모르셨어요. 제가 갯돈 사기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요. 영미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저 사실은, 응?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제가 영미 씨한테 큰 잘못을 했거든요.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영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할머니, 이 사람이 저한테 갯돈 사기친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2년 전에 제가 3억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수진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정적이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방 바닥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일어나라고. 영미야,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돼? 수진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나가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려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잠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 수진이랑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영미야,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할머니가 주방을 나가셨어요. 수진과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재회. 법정 이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앉아. 응. 우리는 주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영미야,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2년 전에도 들었어. 알아.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란 거 나도 알아. 그럼 왜 또 하는데?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2년 6개월. 그 시간이 수진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예전에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른 얼굴, 짧게 자른 머리, 거친 손. 교도소에서 뭐 했어? 세탁 작업했어. 하루 종일 빨래하고 다리미질하고. 힘들었겠네. 응, 많이 힘들었어. 근데 당연한 거잖아.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수진이 손을 꺼냈어요. 거칠게 트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매일 빨래하면서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영미야, 나 정말 미쳤었어.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 돈을 잃을 때마다 다음엔 딸 수 있어. 다음엔 하면서 계속 돈을 퍼부었어. 15억을 다 날리면서. 응, 15억을. 28명의 인생을 망치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미야, 너 그거 알아? 교도소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뭔데? 밤에 잠들기 전이야. 그때 피해자들 얼굴이 다 떠올라. 너랑 정이랑 다른 사람들. 내가 망친 인생들이 전부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내 얼굴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 20년 동안 친구였잖아.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었잖아. 그런 내가 내 앞에서 울던 모습, 법정에서 날 보던 그 눈빛, 그게 계속 보였어. 그래서 죽고 싶었어. 정말로. 수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영미야. 100번 죽어도 시원찮을 짓을 했어. 나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대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많이 말랐다. 응? 야위였어. 많이. 영미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너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었어요.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수진아, 응,
너 지금 어디서 살아? 고시원. 월세 25만 원짜리. 돈은? 출소할 때 받은 돈 50만 원. 그게 전부야. 한숨이 나왔어요. 일자리는 여기밖에 없었어? 응. 출소자 받아주는 데가 없어. 다 떨어졌어.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수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또 패 끼치네. 나 나갈게. 일어서려는 수진을 붙잡았어요. 잠깐. 영미야.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수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일해. 뭐? 여기서 일해. 설거지. 영미야, 너 지금 무슨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하나, 월급 받으면 피해자들한테 나눠서 갚아.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당연하지. 둘, 도박 절대 안 해.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즉시 나가. 안 해. 절대 안 해. 셋,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영미야, 너, 나도 모르겠어, 수진아. 내가 왜 이러는지. 근데 너 굶어 죽는 꼴은 못 보겠어. 영미야, 우리 20년 친구였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 수진이 와락 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영미야.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퍼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후련해서인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수진이 물었어요. 영미야, 넌 괜찮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잘 살았어. 정말? 응. 여기서 일하면서 다시 일어섰어. 이제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 프랜차이즈? 수내내 국밥.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박. 영미야, 너 대단하다. 할머니 덕분이야. 그리고 민준 씨, 할머니 아들. 내 약혼자야. 약혼자? 수진의 눈이 더 커졌어요. 영미야, 너 재혼해? 응. 다음 달에 결혼해.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해. 수진이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너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망친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아. 정말? 응. 여기서 일하면서 천천히. 나처럼. 주방 문이 열렸어요. 순애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영미야, 괜찮아? 네, 할머니. 괜찮아요. 수진 씨는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할머니도 말씀하셨잖아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영미야. 잘 생각했어. 수진이 할머니께 절했어요. 깊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해봐요, 수진 씨. 여기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수진 이야기를요. 영미 씨, 정말 괜찮아요? 같이 일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미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다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 수진이를 다시 받아들인 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진짜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더라고요. 수진이 식당에서 일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3개월은 저에게도 수진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첫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진은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저보다 30분 먼저요. 왔어? 응. 영미야. 어색했어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2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수지는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았어요. 수백 개의 그릇을요. 점심 피크 타임이 끝나면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수진아, 고무장갑 껴. 괜찮아. 손 다쳐. 이 정도는 괜찮아. 교도소에서 더한 것도 했어. 수지는 절대 쉬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최소화했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껴 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야. 나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너한테 갚을 수 있어. 다른 직원들은 수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저 사람 출소자래요. 뭐하고 들어간 거래요? 사기죄래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첫 월급날. 수지는 봉투를 받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영미야. 응? 이거 받아줘. 봉투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갚을 수 있는 전부야. 월급 150만 원 받았는데 방세 내고 교통비 쓰고 밥 먹고 나면 이게 남아. 수진아, 적은 거 알아. 3억 갚으려면 3천 달이 걸려. 250년. 그래도 갚을 거야. 평생 걸려도. 눈물이 났어요. 10만 원은 너한테,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도 나눠서 보냈어. 한 명당 3천 원씩. 정말 부끄러운 금액이지만. 수진아, 영미야, 나 진짜 열심히 살게. 진짜로. 그날 저는 수진의 손을 봤어요. 거칠게 트고 갈라지고 물에 불어터진 손. 그 손을 보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핸드크림 사. 응? 손 이러다 못 쓰겠다. 핸드크림 사서 바르고 고무장갑 꼭 껴. 영미야. 그리고 밥 제대로 먹어. 너 요즘 점심도 거르잖아. 돈 아껴야. 거르지 마. 쓰러지면 일도 못해. 수진이 울먹였어요. 고마워, 영미야. 그 말하지 말랬잖아. 2달째 되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식당에 왔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영미 씨, 오늘 바쁘셨어요? 네, 손님이 많았어요. 민준 씨가 주방을 힐끗 쳐다봤어요. 수진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영미 씨는 어때요?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거
솔직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피하고 싶고,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근데 신기해요. 수진이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미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수진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영미야, 잠깐만. 응? 이거 읽어봐 줄래? 수진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집에 돌아와 펼쳤습니다. 영미야, 나 편지 쓰는 거 서툴러서 미안해.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다. 너한테 받은 거 너무 많아. 일자리도, 기회도, 그리고 용서도. 사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거 알아. 15억을 날리고 28명의 인생을 망친 인간이 무슨 용서를 바라겠어. 근데 너는 나한테 기회를 줬어. 설거지라도 할 수 있게.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영미야, 나 요즘 살고 싶어졌어. 2년 전엔 죽고 싶었는데, 교도소에서도 죽고 싶었는데, 요즘은 살고 싶어. 열심히 일해서 돈 갚고, 언젠가 너한테 떳떳해지고 싶어. 20년 친구였잖아.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겠지. 근데 언젠가는 천천히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고마워, 영미야. 살려줘서. 수진이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순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수진 씨 정말 잘하네. 네, 할머니.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성실해.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불평 한마디 없고. 할머니가 좋은 기회 주셔서 그래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미야, 너도 대단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노력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문을 닫고 정리하는 시간. 수진이 제게 물었어요. 영미야, 너 결혼식 언제야? 다음 달 15일. 축하해. 진심으로. 고마워. 나 가도 돼?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에? 응. 너무 뻔뻔한가? 미안, 이상한 소리 했네.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와. 응? 와, 수진아. 축의금은 안 가져와도 돼.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진짜 가도 돼? 응. 우리 20년 친구였잖아.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고마워, 영미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치만 수진아. 응? 울지 마. 결혼식에서 울 거 아껴놔. 수진이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나 이제 거의 용서한 거구나. 결혼식 날. 수진이 왔어요. 깨끗이 차려입고요. 영미야, 너 정말 예쁘다. 고마워, 수진아. 민준 씨, 우리 영미 잘 부탁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식이 끝나고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영미야, 너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해. 수진아, 나도 열심히 살게. 너처럼 다시 일어설 거야.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20년 친구였던 두 여자. 배신과 용서를 지나온 두 여자.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물었어요. 영미 씨, 수진 씨 용서한 거예요? 응. 거의. 완전히는 아직. 근데 거의 80%쯤? 민준 씨가 웃었어요. 80%면 충분해요. 나머지 20%는 시간이 채워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6개월 후, 순회내 국밥 2호점이 오픈했어요. 수지는 1호점에서 주방장 보조로 승진했습니다. 영미야, 나 주방장 보조 됐어. 축하해, 수진아. 월급도 올랐어. 200만 원. 잘 됐다. 이제 너한테 매달 15만 원씩 줄 수 있어. 수지는 변했어요. 정말로. 매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냈고 도박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출소자 모임에도 나가서 자기 경험담을 나눴어요. 저는 도박으로 인생을 망쳤습니다. 15억을 날렸고 28명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미야, 수진이한테 돈 받았어. 응, 매달 보내고 있어. 3,000원씩. 나 처음엔 화났어. 고작 3,000원? 그런데 편지가 같이 왔더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평생 갚겠다고. 그거 읽고 울었어. 정희야, 영미야, 너 잘했어. 수진이한테 기회 준 거. 나도 이제 조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용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천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1년이 지났을 때 오왕기 회장이 제안했어요. 영미 사장님, 이제 전국 확장할 때 됐습니다. 5호점, 6호점 동시 오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3호점 주방장 맡아보시겠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저요? 주방장을요? 네.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성실하고 실력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영미야, 나 해도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고맙다는 말 그만해.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영미야, 나 드디어 사람 된 것 같아. 너 원래 사람이었어. 잠깐 길을 잃었던 거지. 그날 저녁, 수진과 단둘이 국밥을 먹었어요. 영미야, 응?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미 친구야, 수진아. 진짜? 응, 진짜. 수진이 와락 껴안았어요. 고마워, 영미야. 고마워. 이제 진짜 그 말 그만해. 우리는 웃었어요. 함께. 여러분,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은 기적처럼 아름답습니다. 4년 전 국밥 한 그릇도 못 사 먹던 제가 이제 연매출 200억 원대 기업의 공동대표였습니다. 사무실도 생겼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50평짜리 사무실. 직원도 30명이 넘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본점에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은요. 영미야, 오늘도 왔어? 순애 할머니가 반겼어요. 이제 75세가 되신 할머니는 예전보다 허리가 더 굽으셨지만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네, 어머니. 국 끓이는 거 도와드려야죠. 이제 사장인데 뭘. 사장이어도 뿌리는 잊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영미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살려준 거지, 뭐. 주방에서 수진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진은 3호점 주방장이 됐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육 담당도 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3호점은 부주방장한테 맡겨놨어. 요즘 잘해서 믿고 맡길 수 있어. 잘 됐다. 수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급은 350만 원으로 올랐고 작은 원룸에서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돈도 늘었어요. 영미야, 이번 달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낼 수 있어. 많이 올랐네? 응. 3억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10년 안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해, 수진아. 아니야. 빨리 갚고 싶어. 그래야 진짜 떳떳해질 수 있어. 어느 날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미야, 나 수진이 만났어. 응? 만났어? 응.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했어. 어땠어? 울었어, 둘이. 수진이가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 그 수진이가 아니야. 그렇지? 영미야, 너 정말 대단해. 수진이한테 기회 준 거. 그게 수진이를 살렸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희야, 나도 배웠어. 용서하는 법을. 나도 이제 진짜 용서했어. 수진이를. 전화를 끊고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정희가 수진이 용서했대. 잘 됐네요. 정말.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도 조금씩 마음을 푸실 것 같아. 민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영미 씨 덕분이에요. 영미 씨가 먼저 용서해서 당신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우리는 웃었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한기 회장이 제안했어요. 영미 사장님, 민준 사장님, 이제 상장 준비하는 게 어떻습니까? 상장이요? 네. 코스닥 상장. 순애네 국밥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민준 씨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저희가 상장까지? 당연하죠. 이 성장세라면 3년 안에 가능합니다. 상장,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상장하면 우리 맛이 변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맛은 절대 안 변해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갈 거예요. 정말? 네. 어머니 레시피가 우리의 전부예요. 어머니가 안심하셨어요. 그럼 됐어. 너희가 알아서 해. 6개월 후 28명의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와 수진도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수진 씨,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도 돈 다 못 갚았죠?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평생 갚겠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어요. 수진 씨,
저는 당신 때문에 2억을 잃었어요.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매달 돈 보내주시더라고요. 5만 원씩 편지도 함께. 네. 그 편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도박 중독은 병이구나.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저 용서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도 화나요. 근데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수진 씨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거 보여요. 매달 돈 보내주시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영미 씨가 수진 씨한테 기회 준 거 보고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진이 일어나서 절했어요. 깊게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수진이 저한테 말했어요. 영미야, 나 오늘 진짜 살 것 같아. 응? 사람들이 용서해줬어.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나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했어, 수진아. 내가 노력한 결과야. 아니야. 내가 먼저 기회 줘서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지금쯤.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는 껴안았어요. 1년 후. 순애네 국밥은 전국 30개 매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했어요. 축하합니다. 순애네 국밥 주식회사 상장 승인. 사무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상장 당일, 저와 민준 씨, 순애 할머니, 수진, 오한기 회장, 우리 5명은 증권거래소 앞에 섰어요. 자, 종 치시죠. 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5년 전 통장에 4,300원밖에 없던 여자가, 국밥 한 그릇도 못 사 먹던 여자가 이제 상장 기업의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영미 씨, 울지 마.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행복해요. 순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하면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박영미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5년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3억을 사기당했고 통장에 4,300원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기회를 주셨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 제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용서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본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직원들, 단골 손님들, 피해자 몇 분도 오셨습니다. 건배, 건배.
국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오한기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영미 사장님, 제가 50년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영미 사장님은 사람을 얻었어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건 저와 민준 씨,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우리 재단 하나 만들면 어때? 재단이요? 응.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재단. 영미처럼 갯돈 사기당한 사람들, 수진이처럼 출소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나 이제 나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어.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그날을 우리는 결정했어요. 순회 재단을 만들기로. 여러분,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것.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제 믿어요. 통장에 4,300원밖에 없던 여자가 사업가가 되고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고 52살에 다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결혼 2년 차. 순애네 국밥집은 이제 전국 15개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영미 사장님, 이번 달 전체 매출 25억 원 돌파했습니다. 민준 씨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25억? 네. 작년 대비 40% 성장입니다. 3개월 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암이었습니다. 말기. 어머니. 병실에서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영미야, 울지 마. 어머니, 치료받으면 나아요. 아니야. 난 알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 괜찮아. 나 행복했어. 너희들 만나서. 민준 씨도 옆에 있었어요. 수진이도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아, 나 77년 살았어. 충분히 살았어.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영미야. 네, 어머니. 약속해줘. 우리 식당, 맛 절대 변하지 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줘. 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리고 수진아. 네, 할머니. 너 정말 잘했어. 다시 일어선 거 자랑스러워.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할머니 때문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기회 주셔서.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야. 자부심 가져. 어머님이 우리 모두를 보셨어요. 너희들은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서로 의지하고 살아. 네, 어머니. 네, 할머니. 그리고 민준아. 네, 어머니. 영미 잘 챙겨. 이 아이 강한 척하지만 약해. 알아요, 어머니. 평생 지킬게요.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아. 그럼 됐어. 나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어머니. 그날 밤
순의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77년의 삶.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나눈 삶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도운 사람들, 식당 단골들, 직원들, 피해자들.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말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본점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 사랑하는 민준, 영미, 수진에게 나 이순애는 내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순애네 국밥 지분 30%, 순애 재단에 기부, 나머지 개인 재산 5억 원, 순애 재단에 기부, 본점 건물, 민준과 영미에게. 그리고 부탁이 있다. 본점만큼은 절대 없애지 말아라. 그곳이 우리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국밥 한 그릇. 누가 오든 배고파 보이면 먹여라. 돈이 없어도 괜찮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진짜 부자다. 사랑한다, 얘들아. 행복해라. 이순애. 모두가 울었어요. 어머니. 1년 후. 순애 재단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자 30명, 출소자 20명, 소상공인 50명. 그날 저녁, 본점에서 수진과 단둘이 국밥을 먹었어요. 영미야. 응? 나 요즘 생각해.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갑자기 왜? 너한테 3억을 뺏었잖아. 사실 죽어 마땅한 짓이었어. 근데 너는 나한테 기회를 줬어. 그 기회가 날 살렸어. 진짜로. 내가 없었으면 나 지금쯤. 수진아, 그 얘기 그만해. 아니야. 꼭 하고 싶어? 너한테 받은 것, 나도 갚고 싶어. 갚을 거 없어?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야. 더 잘하고 싶어? 나도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수진이 말했어요. 영미야, 나 4호점 주방장 그만둘까 해. 응? 왜? 대신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 출소자들 가르치는 일.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아, 수진아. 그렇게 해. 고마워, 영미야. 내가 더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웃었어요. 함께. 2년 후. 순애네 국밥은 전국 신계 매장이 됐습니다. 순애 재단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본점.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 오면 물었어요. 국밥 드실래요?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드세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밥을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와 본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영미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 민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영미 씨, 알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하셨는데요? 영미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영미 덕분에 내 인생도 달라졌다고. 어머니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미 씨를 만나서 저도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나도 고마워요. 민준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4,300원에서 시작된 이야기.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 저는 배웠어요.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진짜 부자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바닥을 치고 있을 거예요. 통장에 몇천 원밖에 없을 거예요. 국밥 한 그릇도 못 사 먹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국밥 한 그릇처럼요.